인사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곳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아나운서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쯤 넘어가면 참 시간이 빠르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만 생각을 해도 참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어느덧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분장소 건너편 남강 둔치에서는 지난 4일부터 이미 축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의미 있는 포럼 이후에는 또 기다리고 계시는 또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그 어워즈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드린 대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국제 영상 포럼으로 드라마와 관련된 다양한 면을 알아보는 드라마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드라마의 제작과 지자체 및 기업의 상생 관계를 알아보고 또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서 그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와 또 미래 방향까지 모색해보는 말 그대로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그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참석자분들 소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전체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도 마음이 급해서 서 계시죠? 우리 조직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손성민 조직위원장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제로 수고해 주실 중부대학교 연극영화과 유재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중문화산업팀의 김종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전 경북문화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손삼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도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드라마에서 언제나 또 강철칼로 우리에겐 또 친숙한 배우입니다. 배우 유승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우리 영화를 연출하신 이정흠 PD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컨텐츠 제작사 비욘드 제이의 정아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멀리 브라질에서 오셨는데요. 아시아 문화 전문 커뮤니티 노스운도 아자테크 에리카 산투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자분들 쭉 소개를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오늘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무대로 한번 모셔볼 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하겠습니다. 손성민 조직위원장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손성민입니다. 이게 이번 드라마 페스티벌은 좀 색다른 게 좀 추석 한가위가 같이 함께 있어서 아주 이게 연휴 기간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16일 함께 하는 시간이 16일 동안의 연휴가 휴일이 12일이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한가위에 함께해서 절기 축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환영드립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결실에 대해서 개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먼저 기한 내신 분이 아까 설명을 다 드렸지만 우리 발표해 주신 유지한 교수님, 토론 자장을 맡아주신 손삼호 박사님, 그리고 토론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 유성수 배우님, 이정은 감독님 작품 잘 봤습니다. 정아름 대표님 고생 많으시고요. 멀리 브라질에서 상팔루스에서 오셨는데 많이 분이 오셨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12분 오셨나요? 12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 12분이 오셔서 지금 두루 축제에 관람 중에 그 중에서 K 드라마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뭐 깊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을 상파울로에서 지금 아예 같이 함께 하시려고 좀 준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축제가 이게 18년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2년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됐는데 작년부터 제가 고향이 진주입니다. 고향이 진주인데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34년째 제가 종사하고 있는 중인데 진주시장님께서 고향으로 와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시간을 만드는 게 작년에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 국제 포럼이라고 있는 거에서 좀 그냥 막연하게 포럼이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스토리텔링이라고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 만들어지는 게 스토리텔링이 전문가들이 다 계시지만 스토리텔링이 갖춰져야 뭔가가 다 완성이 돼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여기 경상남도 지역 관계자분도 계신데 제가 와서 보니 경상남도가 그런 컨텐츠의 어떤 상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절실하게 하고 싶은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하신 이유도 그런 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 K 드라마는 어저께 브라질 손님들하고 자리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K 드라마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감독님 앞에 뭐 제작자분들한테 뭐 제가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저희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드는 게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K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만들어내는 데에 좀 오늘 주제를 만든 게 지자체나 PPL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분야들이잖아요. 어떻게 PPL을 하면 제작 지원을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토론을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바라고요. 대한민국이 너무 세계적인 문화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조주기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애써서 준비하신지 그리고 또 준비가 또 잘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서 개배사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발제가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의 상생관계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문화를 가꾸고 계십니다. 영화 연출 및 프로듀서, 제작, 기획, 각색 그리고 각본 등 장편 영화는 물론이고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재한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유재환 교수입니다. 조주기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2025 드라마 페스티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발제 드라마 제작의 상생관계 그 중에서 스토리 듀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PPL이라고 하면은요. 제품을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간접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는 그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고 무의식적으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특정 브랜드 또 촬영 장소, 우리가 장소라고 얘기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세트장에 들어가는 세트,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오픈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장소를 통해서 지자체, 곧 그 관광과 한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PPL은 원래 영화 소품팀에서 상품을 배치하는 과정을 얘기했고요. 그것은 단순히 제품을 노출해서 홍보할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그 작품에 현시감을 더하기 위해서 물건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PPL 사례는 1945년에 밀리레드 피어스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 이름이 잭 다니엘이라는 술이었는데요. 그 상품이 노출되면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됐었습니다. PPR의 대중화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작품 1982년에 E.T.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주인공 엘리엇이 E.T.를 창고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허쉬 리세스 피스라는 초콜릿을 장소 놓으면서 그 E.T.를 유인을 했는데 그 장면 때문에 매출이 66%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PPL 사례는 1991년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삼성전자가 신혼부부의 가전을 다 배치시키면서 최초의 PPL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입니다. 근데 이 미술관을 보면은요 가운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이 조지 워싱턴 동상인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동상은 뭐죠? 로키 동상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안 가봤는데요. 계단은 76개더라고요. 그 계단을 관광객들이 전부 다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고 거기서 번쩍 손을 듭니다. 영화의 저 장면이죠. 근데 왜 저렇게 어두울까요? 이 영화가 100만 불이라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협조를 못 받아서요. 새벽에 몰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키 1에서 저렇게 두 손을 펼친 저 영화의 장면이 완성됐고요. 로키 2에서는 이제 다수의 사람과 저 필라델피아 계단을 뛰어오르죠. 3편에서는 로키 동상이 원래 저 위치에 있다가 2006년에 밑으로 내리고 저기에 발자국을 새겨서 사람들이 다 포즈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가면 로키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정동진을 얘기할 수 있죠. 정동진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 기차가 쓸까 말까 하는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는 역이었고요. 그런데 주인공인 윤혜린이 정동진에서 기차를 옮겨 타려다가 잡히는 장면에서 이 장면이 찍혔는데요. 이후에 해돋이 명소가 됐죠. 관광객은 그 당시 200만 이상의 관광객이 해돋이를 보러 가다가 지금은 평균 약 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저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에서 시계를 만들어준 거고요. 모래시계를. 우측에서는 해돋이 장면이고 하루에 정규열차 6번과 임시 특별열차 3편 주말에 증액해서 9번의 기차가 정론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화, 드라마 우리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감독님과 제작사 대표님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빨리 패스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따가 토론회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평은 3대 테마파크가 있죠. 첫 번째 아침고요수목원, 두 번째 부티프랑스, 세 번째 남이섬이 있습니다. 근데 남이섬은 지역적으로 가평이 아니라 춘천시에 속하게 있습니다. 그 대신 배를 타고
가평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3대 테마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순환버스가 돌아다니면서 8,000원의 요금을 내면 하루 종일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가평의 3대 테마파크 첫 번째 아침고요 수목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영화 편지에서 주인공이 결혼하는 장면을 찍었었죠. 관광객은 1년에 7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뿌띠프랑스입니다. 뿌띠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람의 나라, 바람의 화원 사극을 할 때 이재규 감독이 베토벤 베이러스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장소로 협조돼서 지금은 사람들이 작은 프랑스 마을, 문화마을, 그 옆에는 이태리 마을까지 같이 한국에서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겨울 연가로 유명한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은 스토리 듀잉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남이섬 공화국이라는 시민권을 받아서 남이섬을 들어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가장 200만 명 이상 꾸준히 갈 수 있는 여행지고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보다는 동남아나 해외의 드라마를 유치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성공 사례, 장소 협찬에 대한 성공 사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에 있는 선샤인 랜드인데요. 이 선샤인 랜드는 원래 초기 기획 단계부터 논산시와 드라마 제작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처음 세트 비용은 35억이었는데요. 논산시가 SBS에서 87억까지 증액하는 대신에 12년간 드라마 세트장 운영권을 갖고 SB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50만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실패 사례인데요. 컨텐츠가 좋아도 문제가 있으면 실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백에서는 커플 축제라는 걸 했는데요. 주연 배우가 둘이 결별을 하면서 그래서 축제가 의미가 없어져서 동상과 모든 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사랑과 야망의 촬영장을 지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촬영장이 스튜디오가 세트장이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비용으로 연 6,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비슷한 예로 제천시도 장기산 드라마에서 관리비로 약 2억 4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스토리 공모 및 촬영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활발하게 지원하는 지역은 물론 부산과 서울, 경기 쪽에 있지만은요,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상위원회라는 말보다는 컨텐츠 진흥원이란 경북 컨텐츠 문화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시나리오 공모부터 제작 지원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공모전에 보면은 경상북도의 전설과 설화 그리고 인물을 포함한 지역을 소재로 한 시리즈 단막극과 영화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드라마 편수들인데요.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2023년에는 13편의 드라마를 지원을 했고요. 24년에는 지금도 현재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지금 울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998년) 영화 관광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요. 일단은 관광객이 촬영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과거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 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토리텔링과 흥미로운 사건 그리고 캐릭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12개의 영화 촬영지를 조사해 보니
그 영화 드라마나 영화가 끝난 다음에 4년간 약 50%의 관람객, 여행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나라 그 유영심이라는 작가 유영심이라는 교수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드라마 장소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장소 이미지 강화형, 오픈 세트 명소형, 장소 이미지 전환형, 그리고 스토리와 장소 일치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장소 이미지 강화형은 기존인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 경관을 갖고 활용하면서 더 유명해진 곳, 제주도의 폭삭, 그 다음에 저희가 포항인가요? 갯마을 차차차, 그리고 정동진의 모래시계,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세트 명소형 같은 경우에는 사극 세트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합천 세트장, 이런 장소에서 찍는 사극 드라마나 시대물 영화나 드라마가 오픈 세트 명소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 이미지 전환형은 지역 특성이 작품에 반영되거나 배경이 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하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맛, 음식 이런 걸 통해서 동백꽃 필무렵, 당신의 맛, 이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와 장소가 일치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스토리 전개와 함께 실제 공간에서 스토리에 적용되는 유형으로요. 아까 논산에 있는 션샤인 셰트장에서 있는 미스터 선샤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근교에 있는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영화 뭐 지역명으로 많죠. 밀양이라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지 활용 및 지역 관광 활성화의 요건으로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해야 되겠죠. 일단 흥행에 성공하고요. 두 번째, 심리적 감동을 위한 상징과 이미지 변화, 이것은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 여러분들이 그 촬영지에 가고 싶어서 관광하고 그 캐릭터가 돼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SNS를 통해서 공유와 확산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계획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사전 단계에서부터 이 작품이 우리 지역과 얼마나 상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기획 단계를 열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촬영지를 새로운 관광 콘텐츠나 자원관광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4년 정도는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람객 수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니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자, 지자체, 주민단체가 공동으로 발굴해서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아까도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올인하우스, 제주도 올인하우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다시 리뉴얼 과정에서 주민들과 운영자 간에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은 흉노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 제일 모범답안으로 선샤인랜드 같은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작품일 경우에는 그 운영권을 지자체에서나 아니면은 거기 투자한 데서 운영을 오랫도록 해서 적자를 보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해와야지 제대로 된 테마파크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평당 제작비를 세트 제작할 때 120에서 150만 원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400에서 500을 잡습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지어 놓으니 건물이 오래 갈 수 없겠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질감은 대리석이지만은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건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은 그 세트장은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트장의 용도는 그 세트를 만들었을 때 촬영 기간 6개월 안까지 튼튼히 유지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픈형 세트 아까 논산에 있는 선샤인 랜드 같은 거는 진짜 건축물을 지어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주민단체의 공동으로서 발굴하여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좀 늦게 시작해서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이제 첫 번째 발표 함께했고요. 유재한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바로 이제 다음 발표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의미 있는 토론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경상남도 영화 영상산업 현황 및 성과라는 주제로 함께할 텐데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고 무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인 문화활동 지원, 그리고 도민의 참여, 경남형 문화기획자 양성 및 자생력 강화, 또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의 문화예술과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앞날을 밝히는데 등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중문화산업팀의 김종민 팀장님 모시고 함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팀장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대중문화산업팀장 김종훈입니다. 예, 경상남도 영화영상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하는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해서 목차별 구성입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독립영화 창제작 지원 사업, 영상산업 전문 인력 양성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예,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요. 사업 대상이 국내외 영화 드라마 제작 사업자나 도민 등이 될 수 있겠고요. 주요 내용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및 촬영 지원, 홍보 마케팅 운영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5건 내외고 저희 경상남도 기준으로 해서 소비액이 먹고 자고 숙식하고 그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40% 이내로 지원해서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경남에서 소비를 하고 최대 8천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 정도 되고요. 향후 2026년은 이제 저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3억 5천인 전액 도비이지만 향후 2026년 내년에는 시군 협력을 해서 시군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아마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 밑에는 현장 스틸컷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하단은 합청 영상 테마파크 쪽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 것은 얼마 전에 좀비딸 촬영지인 그 고성에 있는 성심병원 쪽이고 우측 하단 중에는 작년에 그 영화 거제에서 촬영된 빅토리에 대한 촬영 부분입니다. 예, 지원 대표작으로는 현재 저희가 올해는 좀비딸이 그 남해에서 그 밤순이의 집 주요 세트정을 해서 크게 경남에서 거의 그 주 촬영의 절반 이상이 남해에서 촬영한 좀비딸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정년이, 그리고 장손, 빅토리, 정순, 경성 크리처, 그리고 현재 지금 상영 중인 그 보스라는 작품이 김해에서 그 김해에 있는 모 나이트 클럽에서 주 촬영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지원 대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에 경남에 저 올로케로 촬영된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MBC의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작품이 2021년도에
촬영 지원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로케이션 주요 촬영지가 아시다시피 합천 영상 테마파크가 있고요. 예, 작품은 아래 같이 폭삭 사과수다, 정년이, 미스터 선샤인, 택시 운전사 등의 대표 촬영작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주요 대표적 촬영지는 함양의 개평 한옥마을 일두고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촬영작이 원경, 정년이, 혼례대첩, 옥시 부인전 등이 대표 촬영 로케이션 촬영지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합천에 있는 항매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비딸이라든지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BTS RM 들꽃놀이 뮤직 스튜디오가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는요. 김해 그 진례면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더킹이나 영원한 군주,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주요 성과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도내 소비를 촉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매년 4월쯤에 되면 그 창원의 진해구에 진해군항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로망스 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도 벚꽃이 만개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또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또 유명한 촬영지 명소로 아직까지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저희가 지원 대비해서 지출 효과가 3.7배라는 연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지원작의 뭐 지원 성과 및 지원작 성과 및 대회 수상은 여기 뭐 보시면은 뭐 좀비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누적 관객 수가 561만 명, 경남에서는 흔치 않은 관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간 박스 오피스 1위를 했고 밑에 정년이 같은 경우에는 TV, OTT 화제성 1위고 최고 시청률의 18.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장손이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그때 앞서 설명드린 미치지 않고서야 같은 경우는 MBC 드라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연극이라는 배우분들 그리고 도민 보조 출연자들과 그리고 지역 청년 스태프들 해서 지역에서 활용을 해서 2,000여 명이 직접 출연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발전 방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좀 저희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경남에는 시군하고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좀 강화를 해서 협력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영상위원회라든지 그 지역별로 영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왜냐하면 경남에만 다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강화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촬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게 아래에 경남 영상 자료관을 검색해 보시면 저희 경남에 있는 로케이션 촬영지가 검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지역 영상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예, 여기는 경남 소재를 둔 영화 영상 관련 뭐 제작사나 기업 개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금액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좀 작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지역 영화 영상 문화 활성화는 우수 사업 지원입니다. 쉽게 또 설명하자면은 저희 지역 내에 뭐 거제에 있는 영화 음악제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OST 공연 및 그 상영회 개최라든지 또는 뭐 유통 배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진주의 대표 성과는 여기 진주라고 여기 진주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는 좀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나프 SBA상 수상을 했고 메리고 라운드 부분 초청작으로 출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 시사회 및 온라인 배급 그리고 해외 판권 및 공동 제작 협업 미팅 행사, 진주 올로케이션 아까 말한 진주 전국 극장 개봉 및 상영이 이루어졌고요. 거제 영화음악제 개최, 영화로원 영화 페스타 개최, 그리고 제17회 경남 독립영화제 개최 이런 내용의 사업의 지원을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립영화 창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예, 지원 규모는 장편
단편에서 5건 6,700만 원 차등 지원이 되어 있고요. 내용 자체가 30% 이상이 경남을 배경으로 해서 독립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대상은 영화, 영상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경남 소재의 영화 제작사 및 감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성과는 여기 보시면 뭐 경남 도내 영화 영상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화 장르가 또 발굴이 되고 있고 지역 영화인들을 육성하는 부분, 국내외 뭐 영화 상수성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의 로컬에 대한 좀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창원의 이제 가곡이라는 장르의 가곡 전수관에 있는 조순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일대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은 좀 큰 꼭지로 보시면 지역 영화 영상 산업 생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영상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예. 여기 부분도 일단 먼저 경남 청년 39세 이하나 도민에 대한 지원 대상입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은 2가지 꼭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 영화 영상 아카데미 운영,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측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청년 감독의 경남 기반 영화 영상 제작 및 배포 멘토링 지원의 청년 신진 감독 지원, 이 2가지 꼭지로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성과는 지역 청년 영화인의 제작 지원, 경남 청년 영화 영상 제작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경남 영화 영상 아카데미 교육해서 영화 과정, 영화 영상 과정이나 영화 과정, 영상 과정, 제작 실습, 멘토링 특강, 현장 탐방 등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향후에는 조금 이게 저희가 뭐 AI 관련돼서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뭐 발전 방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 어떤 고민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경남 영상 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역시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발표를 전해 들었는데요. 2분의 발표를 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수고해 주셨던 2분과 더불어서 오늘의 4분의 토론자 여러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드라마 스토리텔링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발표도 물론입니다만 지금부터는 또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로어에서도 아마 같이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 진행을 지금부터 마이크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손사모 박사께 마이크를 건넵니다. 박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손사모입니다. 저는 현재 지난해는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이제는 한국 관광 서비스학회 회장을 하고 또 글로컬 연구원을 해서 연구원 원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전체 한 40분 정도 해서 여기 오늘 모신 분들이 토론 4분 또 2분 발표자 그렇게 한 4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리 멋진 자리를 참 마련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기간에 지연주사 축제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축제 기간에 이런 걸 해서 우리 손성민 위원장님이 저도 근무할 때부터 알으셨는데 문화예술계에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의 한류를 이렇게 만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은 또 이 고향인 지역에 내려오셔서 갖고 또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가는데 오늘 토론은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소신껏 우리 이 문화 예술 발전에
좀 기여하는 그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유 교수님, 유재한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PPL에 대해서 사실 생소합니다만은 PPL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개념이라든가 국내외 사례라든가 그리고 또 향후에 이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이런 쪽이 발전하려면은 PPL이 상당히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갈 거냐는 건데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발표 끝나고 뭐 좀 추가로 뭐 하실 말씀 뭐 있는지 좀 예. 예, 추가로 갑자기 준비를 안 했다가 옆에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원 팀장님이 오셔갖고요. 팀장님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자체마다 영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80억에서 적게는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발표를 들어봤더니 영상 드라마 제작에 3억 5천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편 정도의 제작을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에 보면은 숙박비, 그 다음에 식대, 유대에 한해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 제도, 또 우리가 지방에 촬영을 많이 오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저는 진주라는 이 지역 자체가 공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우나 스태프들 이런 분들이 촬영하기 정말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회 또 인센티브 중에 환급 제도가 좀 다른 도시처럼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전 아까 말씀한 식대나 유류비나 뭐 체류비나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도내 소비액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주류가 아닌 이상은 거의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요 부분에 대한 소비액을 전체 뭐 1억을 다 소비를 했을 때 저희가 뭐 40%까지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환급해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시군 협력을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제에서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추가 기초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 거제에서 또 사용되는 금액에 대한 분들은 또 추가로 또 인센티브 제도가 또 생길 또 예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환급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지역의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저희 경남에 맞는 그 시장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잘 되려면은 지자체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금방 이제 경남에서 이제 팀장님 여러 가지 지원책, 인센티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여기 네 분 나오셨는데 네 분이 이제 중요한 발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원을 더 이끌어내서 이 분야를 활성화시킬 거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우리 유성수 배우님 TV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반갑습니다. 또 이 분야에 또 지난번에 97년도에 영화 삼인조로 데뷔하셨지요. 네네네. 하셨고 또 모르는 분 계시니까 또 지난번 23년에는 문경 신스틀리 본상 네, 신스틸러 본상하시고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에서 또 드라마 우수 연기상도 받으시고 네. 상당히 활동 많으시고 우리 좀 평소에 또 이런 BPL 관련해서 좀 좋은 에피소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쭉 보니까 이제 유지한 교수님의 이제 PPL 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보니까 제가 딱 두 작품에 제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겨울 연가랑 정년이 이 두 작품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겨울 연가라는 게 이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방송을 했고요. 그때 대표적으로 남이섬 장소가 나왔는데 저도 그때 이제 한겨울에 남이섬에서 이제 열심히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은 남이섬에 들어갈 때 정말 나룻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이섬에는 2층짜리 아주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숙박을 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이제 촬영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거기서 찍게 됐냐면 사람이 없어서 거기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눈밭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 발자국이 없는 장소를 모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이 원체 안 가니까 거기서 조용히 찍을 수 있겠다 해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연가가 방영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남이섬이 사실 사유지였거든요. 근데 그 남이섬이 갑자기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기 전에 그 나룻배 선착장 반대편 쪽에서도 사실 거기는 아무런 상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남이섬을 한번 가봤는데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요. 거긴 하나의 그 왕국이 됐더라고요. 왕국이 됐고 그 주변 일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지역 자체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걸 보면서 이 겨울연가라는 그 작품 하나가 가져오는 그 파급력이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 겨울연가를 통해서 많은 우리 출연진 배우들도 그렇고 또 제작자분들 또는 관련된 여러 방송국도 그렇고 사실 그 수익률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작품 잘 만들어진 한 작품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배우로서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순간이 됐습니다. 네. 남이섬 말씀하시네요. 제가 관광을 전공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류가요. 지금 그 붐이 되는 게요. 남이섬의 그 겨울연가가 2002년도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면은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남이섬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금방 배우님 말씀하신 그 장소성, 네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재미난 게 이제 거기서 그 배우들이 했던 연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기념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감동을 받고 그 장면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면서 참 저는 오랜만에 남이섬 찾아가고 그래서 참 옛날 생각도 나면서 많은 또 이렇게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남이섬 사실 갔다 왔습니다. 십몇 년 만에 갔다 왔는데 정말 그 대표님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어갖고 했고 처음에는 강우현 그 대표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드라마 첫 시작이고 외국인들도 지금 오면은요 겨울연가를 아직도 해외에서 본대요. 시청을 하면서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는 게 지금도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대단한 그 역할을 했는. 그리고 사실 그 겨울연가 지금 거의 한 20년 넘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를 가가지고 저희 아주 그 외딴 어떤 시골에 이제 찻집에 제가 갔거든요. 근데 찻집에 가서 조용히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차를 하시던 할머니 분들이 다 뛰쳐나와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겨울연가 봤을 때는 되게 젊었을 때였는데 이제 할머니가 되셔도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의 우리 K 드라마의 이 저력과 정말 이게 20년이 지나도 그분들의 가슴 속에 이런 애틋한 사랑과 그 드라마에 아주 그 남아 있는 그런 감정들이 저를 아직 기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해외 나가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격이 달라졌다는 거. 옛날에는 나가면은 교포분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같으면 살짝 피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옛날에 메이드 인 삼성이 강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같으면 살짝 피했는데 지금은 대단합니다. 교포분들이 먼저 이런 그 국격이 달라졌다는 이게 바로 한류의. 근데 유성수 사실 배우님이 이제까지 그런 역할을 하신 부분들이 이제 한류의
일부분을 또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단한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 지금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최고 1번이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더라 지금. 그 다음에 영화는 기생충이고 배우는 이민호. 이민호 유승수 계신데 가수는 BTS고. 그쪽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이런 걸 다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기 우리 그 PD님, 우리 이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연출하시는 저 이정은 PD님, 너를 노린다, SBS 조작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 베테랑 감독이십니다. 이런 걸 그 연출을 지금까지 하셔갖고 아주 그 해외에 그 수출도 많이 하셨는데 저 우리 저 이정은 감독님 한번 하시면서 제작 과정이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PPL이라는 게 이렇게 감독한테 항상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작비를 더 지원해줘서 제가 하고 싶은 연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플러스 방송에 나가면 항상 감독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분야가 PPL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 시청자들은 특히나 이 노골적인 PPL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좀 너무 광고 같이 보인다 이러면 그냥 바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대부분 감독 욕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충실히 그냥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찍었을 뿐인데 거의 욕바지 수준으로 욕을 먹는데, 근데 이 지자체에서 해주시는 사실 PPL은 감독들한테 사실 굉장히 좋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티가 효과는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 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영화라는 작품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안동에서 PPL을 받았는데 사실 이 PPL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제작사 대표님과 제작사 PD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좀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PPL은 보통 감독이 PPL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안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극 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때 이제 안동이라는 곳에 어떤 장소들이 그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해서 그걸 돈을 받아서 또 서로 이야기 드라마의 서사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좀 비극적인 일이지만 저희가 촬영하고 2주 뒤에 안동에 크게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찍은 촬영 장소들이 산불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림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서 저희가 촬영하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래도 안동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이었어서 그 면에서 좀 PPL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한테 어쨌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지자체에 또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지자체 PPL은 감독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PPL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할 때 전혀 PPL과 상관없이 그냥 그 하루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밥솥을 타이트하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PPL과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밥솥 광고로 한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욕을 먹었거든요. 밥솥 광고라고. 사실 광고가 아닌데. 근데 이번에 안동 같은 경우는 정말 노골적으로 PPL이었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 결국 요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PPL이 이 작품에 많을수록 사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지원금들이 요즘같이 드라마 제작하기가 쉽지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저희는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봤더니 예산이 저희가 항상 지자체 PPL 받을 때 왜 이렇게 금액이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책정이 조금 이렇게
저희가 보통 대규모 받는 PPL과 비교하면 좀 적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하는 쪽에서 좀 더 지자체 PPL들이 좀 활성화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까 발표 들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예, 저 감독님 사실 그 여러 가지 연출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방송법에 의해서 PPL이 가능한 게 2010년부터 되었죠. 예. 그 전에는 법이 없으니까 막 했는데 그리고 이 연출을 하면서 그 시간도 보면은 전체 시간의 5% 이내에 해야 되고 PPL의 화면도 보면은 이 화면에서 4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그죠? 그 로고를 노출할 경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혹시 하시다가 보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아니면 금방처럼 어떤 뭐 에러가 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큰 성과를 내서 참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어쨌든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인위적으로 광고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어떤 제품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골적으로 보여줘야지 광고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은 사실 광고 효과보다 욕을 더 많이 먹을까 오히려 제품을 돈을 주고 저희한테 광고를 하시면서 오히려 방송 나가면 시청자들한테 그 제품이 욕을 먹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약간 노골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에 사실 접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설득은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은 오히려 돈을 쓰신 만큼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아마 이 제품에 대한 좀 거부감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하지만 또 아무래도 의뢰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돈을 쓴 만큼의 그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항상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보람이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동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큰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그래도 그 화재 나기 전에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아놨으니 이거는 오래도록 가니까 사실 이 부분들에서 지자체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보람이 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PPL에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여기가 지자체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경관을 가지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름답게 묘사됐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관광지로서 인식하고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드라마 촬영지 어디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사실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방송법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자체에 대한 PPL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법에 약간 법 외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물품을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되게 까다로운데 뭐 로고를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든지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진주에서 촬영을 했는데 드라마가 1시간 내내 진주에서 찍었다고 그걸 방송법으로 4분 뭐 5분 이상 했다고 제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지자체 PPL은 저희한테 좀 더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감독으로서는 물품 PPL보다 우리 제작사 대표님이 지자체 PPL 10개 가지고 전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물품 PPL 10개를 가지고 오시니까 그게 뭐 예산 문제겠지만 네. 아무튼 좀 감독으로서 좀 보람 있는 PPL이라는 말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찍고 나서도 좀 부끄럽지 않고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업하고 저 기관 지자체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 처음 PPL이 처음 할 때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했죠. 뭐 특정 기업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그 허쉬 그 초콜릿 처음 이제 해외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지금은 보면 기업과 이제 기관의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기업은 잘못하게 되면 로고를 방송 보는데 프로그램 보는데 갑자기 노출을 과하게 하면은 그거는 실패잖아요, 그죠? 그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그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부 반응이 없거든요. 장소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하고 지자체 입장하고는 명확하게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출에 하는 부분에서 장소성은 10배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은 사실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또 연출하시면서 참 애로사항이라든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 우리 제작자이신 정아름 대표님이 선바디 한숙규 그 배우가 출연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배울지도 몰라라는 그런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오면서 막 찾아봤어요. 혹시 이분은 뭘 하셔갖고 오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작자분 입장에서는 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PPL을 관련해서 제작하시다가 뭐 좋은 사례라든가 아니면 에피소드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좀 이래 비하인드 스토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드제이의 정아름입니다. 우선 아까 교수님 발표 중에 제가 감독님께 살짝 우스갯소리로 여쭤봤는데 사실은 진주에서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감독님 내려오실 수 있겠냐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제 52시간이 촬영 스텝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어떤 베네핏이 금액적으로 크거나 아니면 아까 주신 대로 이제 변제해 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저희한테 크지 않으면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도 채택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과도하게 물건을 PPL 한다거나 어떤 물품이나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뭐 아주 만족스러워서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실은 주어져 있는 거에 로고나 어떤 기능을 노출하는 건 사실은 물론 규제도 강하지만 시간은 압축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거제도다 아니면 진주다 어떤 곳을 내려오려면 그 20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다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저희가 다 돈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아까 감독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저희가 이제 좀 멀어질수록 조금 더 베네핏을 많이 주시는 그런 걸 좀 제안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택하기에 좀 용이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감독님과 같이 작업했던 우리 영화도 지금 안동시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결탁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크게 주안점을 저희가 두긴 했었어요. 많은 곳에서 제안을 주셨었는데 이제 안동이 물론 너무 수려한 경관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동하기에 용이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드라마도 인천시하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가까운 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됐던 이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 홍보하는 거 너무 좋고 저희 K-드라마, K-컬처가 전 세계로 너무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아름다운 이 곳곳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거리적으로 이제 스태프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버려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버려지는 시간들을 좀 안배해 주셔서 조금 제안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드리고 싶은 부탁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있으면서 사실 그 제작 지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도 있으면서 뭐 한류 드림 페스티벌 경주에서 한 10회 정도를 제가 기획해서 해봤고 또 뭐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거는 유시연 팬미팅도 해봤습니다. 대단하겠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장소성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시는데 거리에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PPL로서 제작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차이가 많습니까? 사실 크지 않습니다. 주시는 거리가 멀다고 제안을 더
뭐 조금 더 아주 조금 베네핏이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해도 내년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홍보가 되려면 내년에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가을 겨울을 아름답게 찍고 있어도 여름에 방송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장소를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의 시스템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제 바로 예전에는 찍고 바로 방송을 하는 이제 선배님 하셨던 겨울연가 같은 경우는 찍고 바로 방송을 했던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찍어놓고 내년에 방송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다 보니 지금 뭐 이런 유등 축제나 아름다운 걸 지금 찍더라도 결국은 내년에 방송해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방송 쪽에는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시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PPL은 더 하겠죠, 그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브라질에서 오셨어요. 아까 안 그래도 처음에 첫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축구 선수 관련했는데 브라질에서 오셔갖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관련을 어떻게 해서 또 브라질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어떤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아시는 만큼 한번 말씀해 주시면. Baseado no que eles falaram, como seria no Brasil também, sabe? A gravação de novela, merchan, essas coisas, você pode falar? 소개를 먼저 Primeiro 한번 fala a 하고 sua 해요. apresentação, fala quem é você, seu nome. Olá, tudo bem? Meu nome é Érica. Sim, eu sou do Brasil, só que eu não sou jogadora de futebol.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리카고요. 저는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Primeiramente, quero dizer que aqui é um prazer imenso estar aqui representando as pessoas que consomem o K-drama no Brasil, que pode ter certeza está muito famoso. As pessoas amam o K-drama no Brasil e tá ouvindo aqui tudo isso é muito importante porque aqui eu estou aprendendo como está sendo feito toda essa produção. Então, para mim que consumo o K-drama no Brasil é muito interessante estar ouvindo tudo. Eu estou aprendendo muito.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에 올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같이 감독님이랑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가지고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특히 브라질에서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팬들이 많고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대표로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게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Sobre a pergunta de produções no Brasil, sim, lá também tem produções com merchan. E me identifiquei quando escutei que o pessoal disse que o pessoal fica um pouco chateado, né, de ter as produções dos merchan. Lá também tem esse problema também. As pessoas não gostam muito de merchan, mas eles usam bastante também nas produções. 네, 여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브라질의 상황도 물어보셨는데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PPL을 많이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PL 나오면은 안 좋다는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브라질에서도 PP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 eu concordo totalmente que o merchan é muito importante porque isso acabou refletindo no Brasil. Por exemplo, quando a gente assiste um K-drama no Brasil e vê o ator comendo, por exemplo, no parte da gastronomia, a comida com aquele gosto, com aquela vontade, a pessoa que está assistindo tem vontade de consumir aquele produto e vai atrás daquele produto. 예를 들자면은 그 K 드라마를 봤을 때 PPL이 중요한 것 중에 저희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브라질에서도 브라질 사람들이 K 드라마를 봤을 때 배우가 되게 맛있게 한국 음식을 뭐를 먹고 있으면 너무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찾게 돼요. 그러면 한국 음식이 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K 드라마 통해서 한국 음식이 브라질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E falando de comércio, do impacto todo comercial, sim, o K-drama no Brasil tem feito esse impacto, sim, porque as pessoas veem tanto na parte da gastronomia, roupa, cultura, princípios, isso acaba refletindo. Há muito tempo eu frequento um bairro no Brasil chamado Bom Retiro e Liberdade.
Na época que eu ia, era bem tranquilo, bem vazio. Apenas as pessoas locais ali mesmo frequentavam. Depois, devido aos K-dramas, às culturas, hoje você praticamente não consegue andar no local. É lotado, isso tem trazido muito turismo para o Brasil, para os donos de restaurante, para poder. As pessoas têm interesse, né, em conhecer as comidas, a vestimenta e tudo mais sobre o que a gente vê no K-drama. 사업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에리카 님도 옛날에 봉이치루가 브라질에서는 한인타운이나 마찬가지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인데요. 리벨다지는 동양인들,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옛날에 그 지역을 갔을 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K 드라마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을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 문화를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문화 거기에 음식 그리고 관광도 그 브라질에서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Esses locais oferecem tanto a parte gastronômica como a parte de vestiário e a procura é tão grande que tem hora que temos que ficar em filas para conseguir entrar num restaurante e comer como um bibimbap, um tteokbokki, um bulgogi. São pratos e coisas muito procuradas para poder as pessoas ficam curiosas porque assiste o K-drama, gosta e vai atrás.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요. 그리고 옷도 한복 입어보고 사진 찍고 이런 게 거기 브라질에서도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 한국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를 찾아 먹게 되고 있어요. Isso também tem impactado também no turismo, porque as pessoas, a partir do momento que assistem o K-drama, vê ali as regiões, né, como a ilha de Jeju, onde foi gravado De Volta às Raízes, Se a Vida Te Der Tangerina, acaba impactando, as pessoas sentem vontade de conhecer o local, e isso induz o turismo aqui para a Coreia. Acho que vocês têm percebido, né, porque tem bastante brasileiro vindo aqui para a Coreia do Sul. Então, toda essa produção que foi falado aqui, todo esse contexto que foi trabalhado para que o K-drama fosse apresentado lá no Brasil, realmente impacta bastante em todos esses assuntos.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들어보면은 브라질에서 브라질 드라마도 거기에 지역을 활성화시키지만 지금 여기 K-드라마 페스티벌이라서 K-드라마를 말하자면은 K-드라마 통해서 브라질에서도 한국 커뮤니티의 한국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보시는 것처럼 관광지에 가시면은 브라질 사람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제주도까지 드라마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그 촬영장을 보고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E para finalizar, eu gostaria de dizer que principalmente uma parte que me toca muito pessoalmente nos doramas, quando eu assisto, eu fico encantada realmente com a cultura, mas também os doramas, os K-dramas, eles resgatam princípios que já se perderam no meu país. Alguns princípios como o romantismo, e mesmo que a mulher brasileira ela seja forte, às vezes precisa trabalhar, precisa ser mais forte, devido a algum problema cultural, ela quer ser resgatada para aquela pessoa, quer ser protegida, quer ser amada, quer ser respeitada. E essa cultura que o K-drama passa também atende alguns princípios que já foram perdidos, que a gente não encontra mais nas produções brasileiras. Isso encanta, traz um encantamento.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브라질 드라마는 되게 존중하는 거나 한국 문화를 봤을 때 어른을 존중하고 그런 에티켓들을 봤을 때 브라질에서는 그런 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 배려하는 거를 봤을 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좋다고 그런 거를 느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고 지금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식 맞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2012년도에는 드라마가 일본에 있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서 파급되어서 지금 현재 모든 분야까지 뭐 K-팝이라든가 뭐 뷰티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어 왔는데 혹시 브라질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뭔지 그만
약간의 문제만. Difícil. 어려운 질문인데요. Eu poderia passar aqui o dia inteiro falando todas. 하루 종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Ventos do Inverno. Ventos do Inverno? Ventos do Inverno é um drama que K-drama que eu assisti. Ventos do Inverno는 한국 드라마. Ventos do Inverno는 제가 É um mais antigo. 그 Ventos do Inverno는 겨울의 바람이라는 포르투기스 바람은 겨울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Mas eu vou, 근데 드라마 번역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mas um Ventos do atual Inverno. agora. 근데 que 요즘에 são 최근에 좋아하는 거는 Rainha das Lágrimas. 그 현대 백화점에서 그 하이냐 다스 라그리마스 눈물의 여왕. Se a vida te der tangerinas. 속삭이다. 폭다수가수. 복삭소고수다. 눈물의 왕. De volta às Número raízes também, de volta às raízes, que falou muito da ilha de Jeju. Tive curiosidade e vim o ano passado para conhecer a ilha de Jeju. 그래서 제주도 작년에 방문하러 왔어요. 네. Mas eu poderia ficar aqui o dia inteiro falando vários. 근데 하루 종일 드라마 이름을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분의 이제 그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 혹시 또 다른 분 못다한 이야기 우리 김성수 배우님 가장 또 최일선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한류가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그 제작자님과 또 감독님이 계시지만은 사실 배우로서도 그렇고 좀 사실 현재로서는 좀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작되던 제작 편수가 지금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작 편수가 줄었고 또 사실 많은 배우분들이 지금 사실 연기를 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쉬고 있고 다시 연극 쪽으로 넘어가서 연극을 지금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화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제작 편수가 줄었기 때문에 영화는 아예 거의 제작을 못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저희들 제작자분들, 감독님들 또 배우분들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 통해서 한국 컨텐츠, K 컨텐츠가 앞으로 좀 더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면서 지금 현재 OTT 플랫폼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그만큼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 저희들의 IP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우리 이 창작 활동을 하시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신 제작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적 재산권을 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제작을 하시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작품을 할수록 또한 배우분들이 더 많이 출연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작품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다양한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좀 저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다 같이 힘써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오늘날에 지금 한류가 오기까지는 이러한 분들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런 역할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 지자체나 기업에서 더 활성화시키고 제2의 한류의 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제까지 해오신 부분들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나 기업은 다 덕을 봤는데 어려우면은 당연히 어떻게 오늘 같은 PPL 같은 이런 어떤 자료라든가 다양한 모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손성민 위원장님 이 오늘의 토론 과제를 전부 정리하셔갖고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뛰다니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만이 앞으로 제2의 한류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그리고 혹시 방청석에서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고 아니면 질문 사항 혹시 있습니까? 자, 한두 분 정도. 안 궁금한 분이지요. 예. 사실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추가로 없으시면 혹시 저 위원장님 뭐 마무리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제2의 한류를 우리가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여기에 저 1선에 나서신 분들에게 우리가 힘과 저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포럼이 자주 있어서 이런 어떤 돌파구로 찾아가는 이 난관을 어떻게든 해치해 나가서 제2의 한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우리 저 경남의 팀장님 아까 저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뭐 멘트 한번 하시지요. 예, 저희 경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역에서 어떤 이런 붐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저희 도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진로라든지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일선에 지금 대학 경남에 있는 대학 중에 연극, 영화나 드라마 관련 학과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좀 조성하는 부분이 조금 시급하지 않나. 거기에 따라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혹시나 지역에 있는 제작사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로컬의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멘트 뭐 간단하게. 예. 저도 경상남도에서 촬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던 거는 남해에서 찍었던 맨발의 기봉이라는 작품하고 해군 특수부대 얘기, SSU 얘기를 다룬 블루라는 작품을 진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작품 다 어떻게 보면 그때 영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전 작품이기 때문에 맨발의 기봉이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서 이제 기봉 씨가 원래 서산분인데 그 남해 다랑이 마을에서 뛰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해로 갔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해남구조대 블루 SSU 얘기를 심해 잠수사 얘기를 다루는데 해군에 그때 지원이 없었으면 그때 촬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군 기관이다 보니까 촬영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제작 단계까지 거의 5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있던 영화사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작품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육군의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 하극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창작자들을 위해서 그때 아까의 그 검열이라는 시나리오의 검열에 대한 얘기도 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은 제2의 한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이 딱 40분입니다. 딱 이걸로 종료하고 앞으로 이 진주 드라마 페스티벌이 우리 송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를 계기로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사진 한번 찍고 하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럼 같이 올라오실까요? 예, 좋습니다. 같이 모시고 중앙 쪽에 있는 카메라 한번 봐주시면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처럼 단순히 오늘 나누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K-드라마 발전에 큰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같이 중앙에 모시고요.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K-드라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포즈도 한번 가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